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소식 한동안 잠잠했는데요. 지난 7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내 오염수 정화 장치에서 오염수 5.5톤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질문하는 기자 이정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업부 이정주입니다. 잠잠했었는데요. 오염수 누출 사고가 났어요. 설 명절 앞두고 딱 났는데 큰 사고인가요? 어떻습니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원전 후쿠시마 원전 안에서 이제 오염수가 누출된 사고거든요. 예. 예, 일단 우리 정부 이제 설명도 있었고 도쿄전력의 설명도 있었어요. 지난 7일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제1원전 안에 있는 오염수 정화 장치가 있거든요. 이 정화 장치는 알프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액종 제거 설비. 네네. 그 다액종 제거 설비에 들어가기 전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핵종들이 좀 있는 예. 정수기로 보면 아직 필터를 걸러지지 않은 이제 그 물인데 거기 내에서 이제 배기구에서 이제 조금 누출이 됐어요. 배기구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오염수 정화 장치에서 발생하는 그 수소를 건물 밖으로 빼는 구멍이거든요. 예. 이제 거기에서 점검 중에 이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를 그 원전 직원이 발견하고 이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이제 밸브를 잠궜는데 이게 원전 안에 있는 이제 토양에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도쿄전력이 이 토양을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정부 오염수 브리핑이 뭐 주에 3회 진행되고 있습니까? 2번 하고 있습니다. 주에 2번 하고 있는데 마침 지금 하는 날이었던 거죠? 8일 다음 날 바로 한 건가요? 네네. 네. 사고 나고 이제 바로 다음 날 했는데 제가 직접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 쪽에 이제 물어봤어요. 예. 어떤 내용인지 물어보니까 그 원안위 쪽에서는 이번 누설이 이 알프스 정화 단계 이전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다만 일본하고 IAEA 이 두 쪽에서 양측으로부터 정보를 공유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중간에 통보 시간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통보 시간에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죠? 네.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그 사고 발생은 지난 7일 아침이죠. 네. 오전 8시 53분에 발생했어요. 근데 우리 정부가 이 통보를 받은 거 2번에 걸쳐서 받았는데 한 번은 오후 5시 59분. 이거는 일본 측으로 받았고 대사관. 예. 그리고 IAEA 측으로부터 6시 57분. 너무 늦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 10시간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상황을 감안해도 뭐 여러 가지 이제 통솔하거나 뭔가 뭐 작업이 있었겠지만 너무 10시간은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문제가 그러니까 10시간 정도면 이제 공식 뭐 어떤 서류를 쓰거나 정리를 해서 이제 서류로 올라온 다음에 공식 발표라고 하는 동안에 이제 걸린 시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브리핑에서 이 소요된 시간이 왜 이렇게 지체됐나 해서 한번 직접 물어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그럼 우리 전문가들도 거기 현지에서 이 소식을 빨리 들었을 수 있는데 10시간 정도 걸릴 정도로 이렇게 걸린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리하고 보고하는 과정, 기초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이 걸렸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빨리 통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리하고 보고하고 뭐 기초적인 사항 확인하는 과정 좀 걸렸을 수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근데 우리 전문가들도 지금 후쿠시마 원전 그 현지에 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 전문가들은 상주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현재 2주마다 약 2주에 걸쳐서 파견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식 오피셜하게 그 사고 발생 어떤 처리 과정 이거를 정확히 조사를 하고 지난번에 오염수 그 분출액 그런 논란도 한번 있었잖아요. 예. 처음에 100ml 말했다가 나중에 500ml로 정정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과정을 기술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걸린 이런 측면이 도쿄전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정부는 이제 그렇게 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절차상 모니터링으로는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일반인들이나 언론이 좀 본 관점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이 소식을 외신을 통해서 먼저 들었거든요. 그런 점이 항상 좀 자존심이 상하고 제대로 감시하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이게 10시간 정도면 몇 시간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사고 발생을 했으면 일단 도쿄전력은 그 시간에 즉시 듣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모니터링단이 같이 있기 때문에 뭐 1시간 내에
뭐 더 빠르면 좋겠지만 예. 그 정도는 정리를 해서 만약에 이러이런 사고가 있었다라고 일단 입장이 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일본 현지 언론에서 기사가 나왔다면 좀 더 어땠을까 이런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하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더라고요. 어차피 오염수 방류가 이렇게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저희가 계속 이제 강조드렸던 부분은 정보 공개를 좀 투명하게 하고 빠르게 해달라는 부분인데요. 요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법원에서 좀 유의미한 판결이 하나 나왔다고요. 네, 지난 6일입니다. 그 서울행정법원이 판결 하나 내렸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원고는 이제 소를 제기한 사람은 송기호 변호사예요. 예. 이제 국제통상 전문가신데 송기호 변호사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일본 측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 이걸 공개해달라고 이제 소송을 걸었었는데 우리 그- 정부가 이제 도쿄전력에 요구한 내용. 그렇죠. 예를 물어본 들면 내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후로 해서 그 오염수에 관련된 일본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 정부가 원자력 안전위원회 정확히 말하면 거기서 예를 들면 핵종은 몇 개 정도 됩니까? 모니터링단은 어떻게 실시하나요? 베크렐은 어떻게 측정합니까? 뭐 이런 식의 등등등 기준과 뭐 어떤 기간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봐요. 예. 물어봤는데 이 질문 자체 있죠. 네. 질문 자체에 대해서 어떤 내용 그러니까 이 질문이 사실 뻔한 질문하면 질문에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날카롭고 뭐 억지로 날카로울 것까지는 없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송기호 변호사가 이 질문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더니 정부가 처음에는 이걸 비공개 처리했어요. 아, 알려줄 수 없다. 그래서 소를 제기했고 이 소에서 1심에서 지금 승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정부가 뭘 물어봤는지 우리 정부가 물어본 내용을 공개하라 이런 판결을 내린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송기호 변호사한테 직접 그러면 이 소를 제기한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라고 한번 물어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정부가 일본에게 무엇을 물어봤는가? 그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야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오염수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위험 평가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일본이 불러준 걸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바로 그 일본에게 물어본 질문, 그것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그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감시자이니까 감시자 역할을 우리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 질문을 한 건지 그거 우리가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런 취지의 질문 그러니까 소송이었던 건데 저는 되게 상식선의 요구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 네,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 정부나 일본이 이런 의혹을 처음부터 좀 키운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이제 오염수 방류를 하면서 첫 번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접국에 약속했던 게 투명하고 객관적인 네네. 정보를 공개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 오염수 공개 전후로 했던 뭐 설명회나 주한 일본 대사관 이런 쪽에서 했던 그런 주일 이제 대사관들을 상대로 했던 설명회나 제가 직접 온라인으로 그때 접속하기도 했거든요. 예, 예. 여러 행터들을 봤을 때는 이게 그닥 이렇게 투명하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됐고 당연히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 정부가 어떤 질문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었는데 이게 제가 작년 6월부터 시작한 그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1일 브리핑 제가 집요하게 이제 다니면서 질문했던 이유기도 하나입니다.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그럼 항소를 지금 하겠다는 입장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그 아직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그 이번 1심 판결을 받아들여서 정보를 바로 공개할지 말지 이것도 아직 지금 생각 중이라는 거네요. 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브리핑에서 이 항소 여부가 결정됐느냐 하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원안위에서는 그 판결 취지를 보면 이제 두 가지 사항을 얘기했거든요. 두 가지가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그 양자 간의 소통 채널 간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예. 신뢰를 훼손하면 안 된다. 그 정도의 정보 공개는 해서는 안 된다. 이것과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기밀은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공개하라. 이게 이제 판결의 취지였는데 예. 우리 얼마나 받아들일지. 그렇죠. 우리 정부는 이 두 가지 그 가치를 얼마나 융합해서 할지 조화롭게 할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주 기자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어 아니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